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중화요리. 그 화려한 길을 50년 가까이 걸어온 중식 셰프 여경래. 중식의 교과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요리든 직원이든 모두에게 신사 같으면서도 모든 걸 크게 가지시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료이자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좀 지주가 되시는. 저는 1975년부터 이 중요리에 입문을 해가지고 한 47, 8년 동안 중식 일을 하고 있는 여경래라 합니다. 세계 중식업 연합회, 그래서 거기에 부회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중식 셰프입니다. 여경래 셰프는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중식 요리 100대 명인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별로 이렇게 학비도 제대로 못 내고 막 그랬었고, 그다음에 극빈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상당히 어려웠었고. 놀랍게도 한 집안의 중식 셰프만 3사람. 여기는 지금 여기 제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이고요. 이 친구도 제 큰 아들이거든요. 지금 한 10년 넘었기 때문에 조리장 혹은 주방장급으로 하고 있으니까. 6번에 6명. 극빈자에서 중식의 레전드가 되기까지 셰프 여경래가 밟아온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돈된 넓은 거실. 중국풍의 장식과 화려한 트로피가 눈에 띕니다. 오전 7시면 여경래 셰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의 첫 일과는 정리정돈. 일어나는 즉시 이부자리를 개는데요. 부엌은 일찌감치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담당 주방장은 바로 아내. 저희 보름 때 나물 5가지 했거든. 우리는 완전히 한식이에요. 한때 중식 셰프로도 활동했던 아내. 집안에선 여경래 셰프도 한 수 아래입니다. 어디 있는 거 양념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물어봐요. 뭐 고춧가루 어디 있어? 간장 어디 있어? 막 물어보니까 제가 차라리 혼자인 게 낫다고 그냥 나가 있으라. 그냥. 정갈한 아침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먹으시고 하세요. 네. 아무리 피곤해도 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규칙이랍니다. 밥 먹는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식탁. 조금은 어색하기도 한데요. 침묵을 깨는 여경래 셰프의 한마디. 갈치 맛있다. 응? 이거 맞죠? 응, 먹고 왔죠. 그 웬일이래. 이거 밥 조금밖에 안 먹잖아. 너 밥 많이 먹고 시작하면 나 돈 많이 벌어야 돼. 잔소리는 절대 안 하고요. 잔소리 듣는 자체도 싫어하기 때문에 잔소리 할 일도 없고. 잘 먹었습니다. 전날에 아무리 늦게 술 마시고 들어와도 항상 아침에 드세요. 왜냐면 새벽부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준비를 하니까 아빠가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건 말도 안 되더라고요. 든든한 아침 식사로 오늘 하루를 버텨낼 에너지를 채웁니다. 쾌청한 날씨. 발걸음도 가벼운 출근길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시각 주방은 이미 손님 맞을 채비를 마쳤습니다.
셰프의 위상을 보여주는 높은 모자를 쓰고 주방으로 들어섭니다. 순간 날카롭게 변하는 눈빛. 그래서 이렇게 쓸어. 이렇게 하면은 칼이 저기에 달라붙는단 말이야. 밀어 쓸게 하는 거야. 쓰는 거 다 확인하고. 그래 조금씩 자기가 쓴 거를 자기가 확인해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기야. 중식 주방에는 규율이 있습니다. 모든 재료를 관리하고 부족함 없이 준비해야 하는 칼판. 모든 재료 다 썰고 준비해 놓은 그런 과정이라서 저희는 하루 종일 거의 칼질만 합니다. 몇만 번은 하지 않아요. 면을 담당하는 면판과 불을 다루는 화덕판까지 중식 셰프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그 험한 길을 거친 수많은 셰프 중에 몇 손에 꼽히는 이가 바로 여경래 셰프입니다. 중요리 협회는 중국 내에서 한 1,500만 명 정도의 회원이 있고요. 조리사들. 900만 명 정도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고 종사하는 사람이 한 600만 명, 그래서 1,500만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460명 정도의 조리 명인인데 제가 그 안에서 부주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여경래 셰프는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중식 요리 100대 명인으로 많은 중식 요리사의 존경을 받는 명셰프입니다. 맛있어? 그런데 일에 열중한 직원에게 슬쩍 말을 거는 셰프. 대꾸 없이 재료만 다듬는 이 사람 아들 아닌가요? 네, 한 달 좀 안 됐습니다. 네, 아버지가 내부적으로 좀 바쁘셔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일 좀 배워서 도와드리려고. 네. 월급도 하나의 예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배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페로 와서 일을 하는 거고, 이제 이 다음에 기회 되면 아버지 도와서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또 와서 배우라고 한 거죠. 근데 월급을 줄 수 없잖아요. 손님들이 몰려드는 점심시간. 짬뽕 하나만 더 쓸어줘. 알라 짬뽕 2개 더. 이 시간부터 주방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몰려드는 주문에도 한치의 오차 없이 일사불란하게 요리가 완성되는데요. 점심시간에만 100여 명이 넘는 손님이 찾는답니다. 5분만 갈게요. 주방에 모두가 자신의 몫을 흐트러짐 없이 해내야 한 그릇의 요리가 손님에게 무사히 전달됩니다. 6번만 갈게요. 식사 먼저 나가야 되니까. 주문이 잠시 줄어든 틈을 타 여경래 셰프가 주방을 나섭니다. 맛있게 드세요. 주방장입니다. 이런 게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잘 안 드셔갖고. 너무 맛있어서. 어쨌든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이거 다들 좋아하시는 음식 중 하나라서. 맛있게 해서 반가워요. 사진 한 장. 네, 사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직접 홀을 돌며 손님들의 취향을 파악하는 것도 총괄 셰프로서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셰프의 세심함이 묻어납니다. 맛있게 드세요. 주원입니다. 식당의 브레이크 타임. 직원들의 늦은 점심 식사 메뉴는 김치 볶음밥입니다. 식사합시다. 마스크밖에 안 했어. 너
많이 먹지? 뭐 또 먹어. 네, 근데 거의 한식이에요. 메뉴는 주방장이 따로 있는데 이 직원식 반찬에 주방장 직원식 반찬 주방장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는 저 주방장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제일 파워풀한 사람이지. 반찬도 없는 조촐한 점심 식사가 끝나면 저녁 장사 오픈 전까지 1시간 정도의 여유가 주어집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이 길지 않은 자유 시간이 여경래 셰프에게는 아주 소중하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여기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 돌담길하고 시청 앞 근처로 한 바퀴 돌려고요. 산보도 겸해서 운동도 겸해서 두루두루 세상 구경도 하면서. 열기와 긴장이 가득한 주방을 벗어나 만끽하는 도심의 풍경. 여름이나 가을에는 잔디가 있어갖고 여기가 되게 좋았는데 다 뜯어버렸구나. 눈에만 담기 아까운 풍경인 건지 사진을 찍습니다. 이런 취미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요. 이제 약간 이런 구체적으로 찍는 거는 좀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이런 형상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보고 이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뭔가 음식 장식이나 뭐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찍어 보는 거예요. 셰프의 사진첩엔 꽃사진만 가득. 그렇죠. 응용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어쨌든 간에 이런 거 궁극적인 거는 음식도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음식을 예쁘게 만들고 옆에 장식 같은 거 하게 되면 달랑 음식만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식감이나 그 시각적으로도 더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자연을 통해서 중식하는 셰프로서는 많이 응용하고 싶은 거죠. 일상의 모든 요소가 영감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여경래 셰프의 요리는 눈이 먼저 즐겁습니다. 제일 처음에 입문했을 때는 월 6,000원. 한 달에 6,000원 받았고요. 그때 6,000원만 해도 되게 우리 집안에는 거금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근데 돈 벌어서 내가 쓴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해서 다 어머니 갖다 드렸으니까. 16살, 가족을 떠나 홀로 상경해 중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식당에서 잤으니까 의자 이렇게 해놓고 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베꼈어요. 불 다 잘 때 새벽 3~4시까지 어느 날 커피도 몇 번 흘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죠. 스승님의 비법을 익히기 위해 하나하나 노트에 직접 그렸다는 요리들. 그 노력이 지금의 여경래 셰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안녕. 안녕. 다 준비하고 있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뭐야 이거? 이거 음식 개발한 건데 한번 맛보게 해갖고 품평 좀 해달라고 하려고. 찾아온 곳은 친동생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여기는 지금 여기 제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이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장하고 이 주방을 잠깐 빌려서 제가 어저께 연구했던 그 음식들을 그래도 베테랑이 여경옥 셰프한테 같이 맛보게 해가지고 평가를 받고 싶어요. 품평을 좀 해달라고. 내가 한잔 가르쳐줄게. 제가 항상 이렇게 말로 꿀려가지고.
저는 한 45년 됐어요. 1978년도 시작했거든요. 뭐 중학교 졸업하고 딱히 이제 그때 학교를 더 이제 학비나 이런 거 낼 수가 없어서 형편상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형이 먼저 중식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식당에서 일해서 저도 형 따라서 같이 이제 중식당 소개받아서 배달 시작을 했죠. 내가 서울에 있었을 때 그때 제가 19살 이렇게 열렸었을 때 그 자리가 하나 빈 게 있어요. 바로 내 밑에. 나도 제일 말단이긴 했는데 그 친구를 데리고 왔죠. 그렇게 형제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인생 살면서 큰 고민에 빠지면 혼자 밤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제 뭔가 방향성을 정해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동생은 분석력이 되게 좋아서 방향성을 얘기해줘. 여러 가지 예를 추론을 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다음날 행동으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거죠. 여경옥 셰프 역시 중식에 있어선 둘째가라면 서러운 베테랑. 날카로운 눈으로 조리 과정을 지켜봅니다. 고심 끝에 탄생한 여경래 셰프의 신메뉴가 완성됐습니다. 새송이 버섯과 채소, 면이 어우러진 맛깔스러운 비주얼. 내가 먹어보고 맛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먹어봐야 되겠는데? 먹어보고 좋더라고. 냉철한 평가의 시간. 최고의 셰프도 긴장을 하는데요. 연구 많이 하네. 먹고 살려면 해야지. 괜찮아? 이게 연구해 또 새로운 메뉴가 나오고 하지. 괜찮은 것 같아. 형이 빨리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거 응용해서 내가 먼저 개발할 수도 있어. 예. 어차피 네 거는 내 거, 내 거는 네 거. 아무래도 뭐 직업이 이거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연구해야죠. 새로운 메뉴를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메뉴를 어떻게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만든다는가 그런 식으로 해야죠. 그때 주방에 등장한 새로운 인물. 제 큰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한 10년 넘었나? 10년 넘었기 때문에 중식에서 이제 뭐 조리장 혹은 주방장급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길을 이어가는 큰아들. 한 집안의 중식 셰프만 3명입니다. 요리 대회에서 1위를 한 자신만의 시그니처 요리를 대접하겠다는 여민 셰프. 아들이 직접 자신의 음식을 아버지에게 선보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SNS에서 손꼽히는 중식 셰프인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밑에서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처음에는 고통스러웠답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끊임없이 고민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작은아버지랑 아버지를 되게 미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식 쪽에서 셰프 쪽에서 유명하시다 보니까 제가 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가면은 제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이제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조카. 그게 되게 듣기 싫어가지고 방황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맛 한번 보자. 일단 모양도 있고 어떤 소스도 어울려. 이거를 네가 좀 잘 살리면 좋겠어. 이게 새송이로도 해봤거든요. 길게. 그것도 되게 예쁘다. 근데 잘 활용해 보고 하나 잘하는 거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니니까는 확실하게 시그니처가 되게 여경래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 것들처럼 네가 제일 잘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 필두로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 여민 셰프 그러면 is 뭐뭐다 하는 그런 것들. 잘했어. 감사합니다. 파이팅해라. 네.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응원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힘들 땐 찾아와. 그건 도와줄 수 있지만 나한테 어떻게 쓰면 좋겠냐 하면 그거는 제가 별로 요새 사람들 젊은 사람한테도 나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요새 애들은 끈기도 없고 막 그래. 이렇게 얘기했던데 어느 날 이제 큰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시무룩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어디 힘들어? 힘들면 내가 좋은데 한번 알아볼까? 하고 딱 하는 순간에 내가 스스로 자가당착이 되는 게 내가 딴 사람들을 딴 집 애들은 요새 애들 나약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 지금 행동은 내 스스로 모순을 느꼈던 거죠. 결국은 내가 그렇게 키우고 있으면서 뭐 딴 집 애들은 약하다고 이 혼자 그런 자문자답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 누구한테 다 인정받는 셰프? 딱 아버지랑 작은 아버지 이름만 알면 딱 이름만 대면 딱 알 수 있는 그런 셰프가 되고 싶어요. 주말 아침 가족들이 모두 분주합니다. 과일에 꼬량주까지 한가득 짐을 챙깁니다. 준비 다 됐어요? 저 종이만 갖고 왔어요. 도착한 곳은 묘소. 형제가 6살, 3살 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아버지를 모신 곳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조차 단편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항상 안고 다녔고 손잡고 다니고 했던 그런 어렴풋한 생각들은 있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니까 우리는 농촌에서 농사졌거든요.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동네 아저씨 리아카에다 아버지를 실어갖고 아버지는 노래 그 안에서 노래 부르고 했던 그런 기억도 좀 있고요. 그 스쳐 지나가는 그런 뭐라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부재로 형편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되게 가난했죠. 왜냐면 호구지책으로 어머니가 이제 막걸리 같은 걸 팔았어요. 옛날에 왕대포 그런 거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별로 집에 군것질 할 수 있을 만한 나이도 그 환경도 아니고 먹을 게 또 없었기 때문에 갔다 오면 제일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막걸리야. 그래서 어릴 때는 별로 이렇게 풍족하게 살진 못했던 것 같고 우리 또 학교를 다닐 때는 학비를 내는데 학비도 제대로 못 내고 막 그랬었고 비 오면은 우리 집도 반지하 같은데 물이 쳐들어와갖고 닭 쫄딱 이제 저희들 바깥에 나와서 사갖고 살고 했던 그런 것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학교가 아닌 일터에 가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되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가난해갖고 학교를 못 다니고 어머니가 그때 당시만 해도 중학교 졸업하고 불러가지고 너는 이제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너 키우는데 딱 여기까지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너는 중국 사람의 자식이니까 가서 기술을 배우라. 서울에서 내일 모레 왕서방 아저씨가 오면 그 따라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주일 그 왕서방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를 손잡고 서울 갔어요. 그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산소에 재를 올리는 모습이 조금은 낯선데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노란 종인데요. 그 이승 저승에서 쓰는 돈이에요. 화폐. 제사를 지내는 방법도 처음엔 곁눈질로 배웠답니다. 어르신 친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울 일이 별로 없었죠. 그래가지고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보고 그냥 하는 거지. 뭐 3살 때 뭐 알았나? 돌아가신 지 50년이 된 아버지.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시간이 날 때마다 형제는 함께 아버지를 찾는다고 합니다. 최고의 중식 셰프가 된 형제를 보며 아버지는 누구보다 흐뭇해하시겠죠.
가족이 모인 김에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도 되게 오래돼가지고 귀찮네. 중식 셰프 형제가 선택한 외식 메뉴는 깐풍 새우 하나랑 탕수육 하나랑 짬뽕 4개. 다름 아닌 중식. 옛날엔 탕수육을 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 하얗게. 우리 하는 건 다 간장 넣잖아. 지금 이런 건 옛날 식초하고 설탕만 넣는 거.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45년 전인가? 그러면 주방장하고 주방장 친구가 막 싸워. 탕수육에 소금이 들어가냐, 간장이 들어가냐 하고 막 싸웠습니다. 기억에. 옛날에? 아 이게 설탕 식초 맛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첨가하면은 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탕수육 맛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 약간 단맛을 낼 때 간장이나 짠맛을 소금을 좀 넣으면 이게 맛이 더 강해지거든. 지금 중식 셰프님이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저 친구는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중식 관련 쪽 공부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다 하는 거죠 뭐. 손주도 크면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콜라 좀 시켜. 여가의 중식 사랑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며칠 후 영업을 마감한 시각. 주방은 아직도 환합니다. 메인 셰프인 장도 셰프와 함께인데요. 어쩐 일인지 여경래 셰프가 칼을 잡았습니다. 요리를 몇 가지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지금 다 퇴근한 상태에서 좀 남아갖고 이거 하고 있어요. 저녁에 소주 한잔 사주려고. 손님들에게 선보일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플레이팅까지 직접 해야 마음이 놓인답니다. 내 생각으로는 소스가 없으면은 좀 약간 뭔가 2% 부족할 것 같고 소스를 한번 뿌려보자. 뿌려보면 이게 눅눅해지고 어떻게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볼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때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뿌릴 수 있게. 완성된 버섯 요리. 과연 신메뉴로 합격점일까요? 브로콜리하고 궁합이 잘 맞아. 이게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식감이 되게 좋아. 살력 있는 것 같아. 꼬들꼬들해. 연구를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만드는 제조 과정이 좀 힘들고 힘든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파내는 거는 미리 약간 이야기 있다 그러면 그 이야기에 맞춰서 좀 미리 만들어야 될 거 있고 뭔가 담는 방법을 좀 쉽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셰프의 주방은 오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긍정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후세 사람들한테도 여경래가 혹은 여경욱 형제가 한국의 중식에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했다. 뭐 이런 긍정적인 평가나 긍정적인 측면의 얘기들을 들었으면 하는 하나의 작은 바람입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주방에 섰던 소년이 중식의 대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 뜨거웠던 열정 때문이 아니었을까요?